장동혁의 24시간 필리버스터,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는 한동훈. 8대 악법,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언급만 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 법의 곡조 신설, 대법관 증언 법안, 재판소원제 소위 사심제 도입, 공수처법 개정,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 규제, 즉 5개 광고물법 개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입니다. 이 법들의 제목만 보셔도 딱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의 권력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및 권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법들입니다. 이 법들을 통해 얻게 될 권력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서도 안 되지만 국민의힘도 가져서는 안 되는 권력입니다. 그만큼 편파적이라는 것인데 이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그들의 속내가 이 정권을 자신들이 최장기간 거의 독재에 가깝도록 점유하겠다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범여권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는 대략 184석, 쏠려버린 입법권을 그들은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대한 힘을 가졌기에 저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거대한 8대 악법의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107석의 국민의힘이 지금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를 보는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많이 불편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보수를 이 지경까지 괴멸시켰나에 대한 원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지금 이런 원망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2일 8대 악법의 첫 시작인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야당 당대표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건 우리나라에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24시간 동안 일을 진행했습니다. 단지 물만 마시면서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텨냈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의 이런 모습은 보수 우파 진영에는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보 좌파 진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필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8대 악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이 저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모든 법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것들은 같이 반대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정말 너무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잘못되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닌데 최후의 순간 직접 겪어보고 부당함을 느껴보기 전까지는 절대 저들은 깨어나지 않겠죠. 물론 장동혁 대표의 혼신의 힘을 다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이 악법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하루를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뀐 건 없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서 많이 허탈하고 씁쓸하군요. 그의 노고에 국민의힘은 기립박수를 했고 같은 당 송원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4시간 연설은 정말 투혼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이라고 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당내 결속과 당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적이었던 친한계 의원인 우재준도 최장 시간뿐 아니라 내용 또한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우려가 충분히 전달되는 명연설이라 한 뒤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에 비견될 만큼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말하며 치켜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장동혁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평가절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슬랩스틱 코미디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히 그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린 거니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24시간 필리버스터의 진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장동혁 대표의 투혼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부당함에 대해 통감하고 통과된 사실에 절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을 외치고 이재명 재판 제기를 외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외치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는 애국 우파 시민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아스팔트에서 비 맞아가면서 집회와 행진을 했던 우리 보수 지지자들 정도만 아마 가슴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무관심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 생각이니 만약 제 생각에 발끈하시며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면 오히려 기쁘겠군요. 이렇게 우리들은 패배했지만 드라마틱한 승리의 주인공은 장동혁 대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확고한 윤 어게인, 올리 윤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탄핵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보면서 장동혁의 체급이 훌쩍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지난 민생 레드카드 버스를 통한 장외 집회에서 얻은 만사혁통이라는 팬들과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보여준 상징적인 투쟁 모습을 통해 그는 대권 주자의 한 발 성큼 다가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혜자군요.
장동혁을 볼 때면 사실 신데렐라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대표가 되어서입니다.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은 그의 모습은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한동훈이 당대표로 있을 때 웃고 있는 그를 뒤로 한 채 눈시울이 벌개져서 이를 악물고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랬던 그가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축출하라는 비판에 갑자기 당대표에 뛰어들더니 기적처럼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를 꺾어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신데렐라 같습니다. 거기다 러닝메이트 같은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끝내주는 왕자님까지 있으니 운도 좋군요. 이런 생각은 꼭 저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 투쟁 이후 국민의힘 중진들이 그에 대해 칭찬 일색인 걸 보면 그들도 대세가 이제는 장동혁이라고 확신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장동혁 대표 체제를 뒤흔들려던 한동훈마저 페이스북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노고 많으셨다고 적은 걸 보니 그냥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친한계 한재아가 동지가 되자는 의미라고 해석한 기사를 봤을 때는 썩소마저 나왔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이제는 완전히 똥줄 타는구나. 딱 이 표현이 제가 한동훈과 그 추종자들에게 할 말입니다. 장동혁이 차려놓은 그 잔치상에 그들도 숟가락 들고 어떻게든 껴안고 싶은 속내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어떻게 할까요? 좀 껴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게 온 대권 주자로 가는 행운의 키를 완성하려면 한동훈 세력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탕 세력을 확실히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굳히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은 그이기에 적어도 내년 1월 16일 전까지는 이를 해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한동훈계는 어떻게든 1월 16일까지 버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강단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집안 싸움으로 국민들의 속을 뒤집었던 국민의힘의 막장 드라마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소외되어 간다고 느끼는 건 저뿐입니까? 자신들이 세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외면하고 방치하는 그 모습에서 정치의 비정함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을 앞두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바라는 판사들이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려는 듯 재판 일정을 앞당겨 서둘러 선고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말고 이제는 대권 주자의 길로 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만약 그 정도 생각과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된다면 대권의 권좌 바로 앞까지는 갈 수 있어도 결코 대권의 왕관을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장동혁을 보수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놨지만 하지만 그 반열에 진짜 설 자격이 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지에서 증명될 겁니다. 대권의 왕관을 쓰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달라는 그 무거운 부담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억지로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를 구하는 건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던 우리 국민들이 바로 우리가 해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진정한 보수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으려면 잘못을 바로잡아 보수를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용하고 그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 개인적 주문이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께 애끓는 마음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회피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마주보고 국민의힘에서 배출했던 지금은 공경에 빠진 그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